네, 안녕하세요. 람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 영지식 증명과 플라즈마라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두 개념이 한데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개념을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는 영지식 증명이 이 플라즈마랑 합쳐졌을 때 어떤 이 시너지가 나는지, 즉 어떻게 이 영지식 증명이 활용될 수 있는지 요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지식 증명이 플라즈마와 합쳐졌는데 할 수 없는 것, 즉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보는 게 이번 발표의 주제고요. 이런 점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영지식 증명이나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플라즈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플라즈마 이렇게 쉬운 정의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루트 체인만 올바르게 작동한다. 여기서 루트 체인은 그냥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메인넷만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이 자식 체인 혹은 뭐 사이드 체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식 체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체인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즉 뭐 비잔틴이다 혹은 뭐 인터그리티가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 체인에 있는 사용자들의 자산이나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확장성 솔루션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한 확장성 솔루션인 거죠. 왜냐하면 체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그거를 복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솔루션인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플라즈마 백서의 공식적인 이 설명을 보면 좀 긴데요. 결국 핵심 단어는 뭐냐면 플라즈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제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다라는 말이에요. 강제 실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식 체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이 루트 체인, 즉 이더리움 메인넷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자식 체인들은 이더리움 메인넷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상태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이 메인 체인에 의존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뭔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거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거 좀 비탈리게 그린 그림인데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이거를 카지노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카지노에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먼저 칩으로 교환을 하시죠. 물론 현금 박치기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보통 대부분 칩을 교환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일반 경제, 즉 카지노 외부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이 카지노인 거고요. 당연히 이쪽 왼쪽에서는 원화가 유통이 될 거고, 카지노에서는 칩이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카지노에서 뭔가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자기 원화를 가지고 이 칩으로 교환을 하죠. 이걸 엔터 혹은 디파짓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플라즈마에서. 그런 다음에 카지노에서 뭔가 거래를 하겠죠. 여기서 거래는 당연히 도박 게임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내가 벌만큼 벌었다 할 때 나가야 되겠죠. 그럼 카지노에서 칩을 그럼 현금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요거를 엑싯이라고 표현을 해요. 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여기서 카지노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카지노 경제에, 카지노 안에 장부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고객들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고객은 어떤 포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땄고 이런 거래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일반 경제 이 왼쪽에다가 주기적으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카지노 경제에서 뭔가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도박에서 게임을 이겨가지고 돈을 딴 거를 일반 경제로 쉽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기록들이 다 여기 일반 경제 이쪽에다 남아있기 때문에, 즉 이더리움 메인넷에 그 정보들의 요약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뭐 돈을 얼마 땄구나,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출금해줄 수도 있구나, 칩을 교환해줄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지노 사장이 뭔가 좀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이 주기적으로 장부로 요약하는 기록을 위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저 A가 내가 100만큼의 돈을 갖고 있었는데 유저 A의 돈 100을 자기 카지노 사장에게 돌린 다음에 그 정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기록하는 권한은 카지노 사장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올리면 일단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챌린지라고 하는 이의 신청, 이 시스템을 둡니다, 보통. 네,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뭔가 오퍼레이터가 사기를 치거나 혹은 사용자들이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는 거죠. 예,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 시스템을 두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지노 비율을 실제 플라즈마로 다시 돌려보면 결국에 아까 그 왼쪽에 있던 일반 경제 부분은 이 부모 체인 혹은 루트 체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더리움 메인넷이 되는 거고요. 이 카지노는 플라즈마 체인, 뭐 자식 체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체인에서 자기가 이더를 갖고 있다. 그래서 플라즈마 체인에 가서 이더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이더를 가지고 엔터, 진입, 디파짓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플라즈마 체인에서는 저 플라즈마 이더, PES가 생긴 다음에 요걸 가지고 거래를 쭉쭉쭉쭉 하다가 자기가 이제 출금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때의 PES 그 잔액을 근거로 해서 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플라즈마의 큰 그림이고요. 네. 근데 그래서 앞서 제가 플라즈마를 설명할 때 오퍼레이터나 혹은 뭐 사용자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특히 오퍼레이터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플라즈마들은 이러한 주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고 데이터가 모두 주어진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보시면 사용자가 오퍼레이터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주기적으로 기록한다고 했죠. 이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거를 잘못된 그 정보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사용자들은. 왜냐하면 그 사용자들이 카지노 장부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오퍼레이터나 혹은 사용자들의 뭔가 악의적인 행동을 이게 잘못됐다고 증명할 수 있냐? 이게 fraud proof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 사람이 사기친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이 경우는 풀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내가 재판으로 따지면 내가 상대방이 유죄임을 입증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이더리움 메인넷, 여기서 뭐 판사가 되겠죠. 이 비유에서는 판사한테 가져다 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이 일반 문제는.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 오퍼레이터가 카지노 사장이 이 장부를 기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원래는 유저들한테 이 카지노 장부가 뭐 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공유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공유를 안 해줬어요. 공유를 안 해주고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잘못된 기록을 요약해서 이 이더리움 메인에서 올려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면
이 사용자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는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재판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통 통칭해가지고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라고 하고 데이터 뭐 가용성 문제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플라즈마에서 해결해야 될 큰 주요 두 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DA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악의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걸 뭔가 증명할 수 없다, 검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왜 풀기가 어렵냐면 여기서 오퍼레이터라고 있는데 카지노 사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장이랑 사용자들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한테 뭔가 데이터를 줬다는 걸 증명하는 거 쉽죠. 왜냐면 그 데이터 보여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데이터를 안 줬어요. 그 사람이 근데 안 줬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나요? 분명히 사장은 나한테 장부를 줬는데 제가 저 안 받았는데요? 라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즉 카지노 사장과 사용자 중에 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이더리움 메인넷 입장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은 카지노 장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요약된 기록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그 밑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요 두 가지를 좀 유념을 하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는 이제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영지식인데 사실 영지식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제가 또 암호학에 대한 영지식이면 전공자나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식이면 아까 그 아톰님께서도 발표할 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떤 자물쇠에 대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증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열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열쇠를 보여주긴 싫어요.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열쇠는 보여주기 싫은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지식 증명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보면 이건 알리바바 뭐 동굴 예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 프로버, 이 P는 증명자고요. V는 verifier, 그러니까 검증자입니다. 증명자와 검증자, 앨리스랑 밥이라고 할게요. 아니다, 그냥 검증자와 증명자와 검증자라고 할게요. 네.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증명자가 내가 어떤 자물쇠에 대한 열쇠를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거를 그 자물쇠를 보여주지 않고서 검증자한테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증명자가 요 동굴 안에 들어가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요게 이게 자물쇠거든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자물쇠 근처로 이동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검증자죠. 베리파이어한테 이 동굴 쪽으로 와가지고 이 A랑 B 이 두 갈림길 있죠. 이 두 개 중에 어떤 곳으로 나오라 할지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검증자가 너 B로 나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증명자는 어디 있죠? 이 자물쇠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A 쪽에 있죠. 그래서 B를 통해서 나오려면 이 자물쇠를 열고 B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검증자는 이 증명자가 이 도어락을 열고 나왔다는 거를, 즉 자물쇠에 대한 열쇠가 있다는 거를 열쇠를 보지 않고서, 즉 증명자 입장에서는 열쇠를 노출시키지 않고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갈림길이 두 개잖아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증명자가 만약에 이 검증자가 왠지 B로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하고 B 쪽으로 가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서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B로 나오라고 했을 때 도어락을 열지 않고서, 즉 열쇠가 없어도 B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 이 증명자가 열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에 기대해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경우를 방지를 할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영지식 증명의 개념이고요. 조금 더 그 공식적인 개념을 보면 사운드니스, 컴플리트니스, 그다음 제로 노리지 이 두 개 사운드니스, 컴플리트니스를 인터랙티브 프루프의 속성이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제로 놀리지가 합쳐지면 그게 GKP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위에 두 개는 넘어가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erifier는 오직 프로버의 증명의 참 거짓 여부 외에 다른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버가 제시한 증명이 맞다, 틀리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도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부분 정보도. 네. 근데 기존의 GKP, 그러니까 GK 스나크 이전에 나왔던 GKP들은 뭐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고 하나는 non-succinct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랙티브 하다는 거는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알리바바 동굴 예시 보시면 프루버와 베리파이어가 모두 온라인 상태이고 서로 통신을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너 이번에 A로 나와, 너 B로 나와, B로 나와, A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non-succinct인데 succinct라는 말은 간결하다는 의미인데요. non-succinct라는 간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에 대한 검증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GK 스나크라는 게 나와서 이제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합니다. GK 스나크는 뭐냐면 요 다섯 가지 단어이 이 앞글자를 딴 건데요. 보실 거는 이 succinct랑 non-interactive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 과정 굉장히 간결하게, 검증 과정 굉장히 간결하게, 그 다음에 interactive를 non-interactive,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바로 끝낼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을 한 게 GK 스나크고요. 사실 GK 스나크에 대해서 원리를 자세히 다루면 좋겠지만 여기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떤 컴퓨테이션 어떤 뭐 계산 문제가 있을 때 요거를 잘 했다는 거를 요런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해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은 좀 힘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컴퓨테이션을 algebraic circuit, 그 다음 RNCS, 그 다음 QAP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이미의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미의 코드에 대한 뭐 계산 연산 그 수행을 이 다항식 형태로 변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항식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요거를 증명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냥 수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뭔가 암호화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수식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수식을 검증할 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이 타원 곡선상에서 타원 곡선상의 세계로 좀 옮겨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일렉트릭 커플링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얼마 전에 그 디사이퍼 디퍼런스에서 최지영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보는 걸 보시는 추천드리고 네, 되게 쉽고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GK 스나크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론이죠, 본론. 그러면 이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플라즈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즈마 스냅이나 뭐 플라즈마 이그니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살펴볼 거는 플라즈마 스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친구들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플라즈마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는지 요거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 영지식 증명이 어떤 부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저희가. 네. 그럼 먼저 플라즈마에서 이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도대체? 아까 뭐 요약해서 장부를 요약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뭐 또 챌린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오퍼레이터가 뭔가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잘못된 기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아까 그
두 가지 문제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프라우드 프루프랑 데이터 밸러빌리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뭐냐면 이 플라즈마에서 GKP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보통 이제 GKP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걸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즈마에서 하려는 건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 오프체인 즉 플라즈마 체인에서 뭔가 연산을 수행을 했어요. 트랜잭션을 뭔가 처리를 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게 제대로 됐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데이터 없이. 이게 영지식 증명이잖아요. 내가 열쇠 없이 내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 없이 그 데이터를 내가 올바르게 처리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그 오퍼레이터가 아까 그 카지노 사장이 장부 기록을 요약해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의 요약본이 항상 올바르다는 거를 강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큰 거죠. 예, 이런 거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라즈마 스는 이런 GK 스나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플라즈마 체인의 유효성, 즉 그 요약된 기록의 유효성을 루트 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기록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잘못된 블록은 루트 체인에 제출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블록이 그 카지노의 장부의 요약본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출만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루트 체인이 이더리움이 다 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플라즈마 스냅의 이제 대충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고 카지노 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더리움 메인넷에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트랜잭션 같은 걸 이제 오퍼레이터한테 주겠죠. 사장한테 뭐 게임 저 이렇게 했어요. 돈 얼마 땄어요. 뭐 이런 거 날리겠죠. 그러면 그 사장이 기록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아까 뭐 워클 루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토님이 그 루트 값을 이 프루프와 함께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럼 컨트랙트는 이 프루프가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 이 루트를 받아들이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스냅의 조금 더 안쪽을 구조를 보시면 이런 머클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이 리프 노드들을 보시면 이게 다 어카운트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키, 그냥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카운트 어드레스 주소,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에 갖고 있는 잔액, 밸런스, 그 다음에 블록 하이트 오브 라스트 트랜스퍼, 즉 가장 마지막에 보냈던 트랜잭션 보냈던 블록 높이가 언제냐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각 어카운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싱을 해가지고 루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 루트랑 아까 그 스나크 프루프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루트 체인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플라즈마 스냅에서 이 아까 스나크를 통해서 뭔가 증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볼게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뭐 많은데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는 흐름만 보시면 되고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랜잭션 보내는 거 요거를 검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디파짓, 그 다음에 엑싯 요 세 가지를 검증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트랜스퍼라는 이 P 트랜스퍼라는 거는 어떤 트랜잭션이 제대로 전송이 됐다, 그게 연산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됐다는 거를 스나크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샌더 어카운트 존재하는지, 어카운트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다 이더리움에서도 막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잔액을 전송을 하고 이더를 전송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이더 잔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검증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검증이 올바르게 됐다, 이런 연산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를 스나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P 디파짓, 그 다음에 뭐 P 엑싯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 보시면 P 디파짓은 이 디파짓이 올바르게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P 디파짓이 체크하는 건 뭐냐면
뭐 새로운 리프노드에 즉 새로운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주소랑 뭐 디파짓 어마운트 제대로 업데이트했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엑싯은 마찬가지로 역시 앞에 P 디파짓, P 트랜스퍼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엑싯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엑싯이 올바르게 수행되려면 그 엑싯을 한 잔액이 플라즈마 체인에서 까여야 되겠죠. 이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실행이 됐는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지난 4만 개의 트랜스퍼 블록 동안 트랜지션 전송하지 않았는지 아까 라스트 트랜스퍼, 블록 하이트 오브 라스트 트랜스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3가지 종류의 블록이 있는데 엑싯만 다루는 엑싯 블록, 그 다음에 디파짓만 다루는 디파짓 블록, 그 다음에 트랜스퍼만 다루는 트랜스퍼 블록. 그래서 엑싯은 아까 P 엑싯, 그 다음에 디파짓 블록에는 P 디파짓 이런 그 각각의 프로그램의 연산이 올바르게 수행이 됐다는 것을 스나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이 스테이트 루트가 계산된 스테이트 루트가 항상 올바르다라는 것을 루트 체인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바르게 항상 올바른 블록이 제출된다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생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카지노 사장이 갑자기 태업을 해요. 장부를 요약을 안 해요. 유저들이 게임을 막 했는데 그 게임의 결과를 기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엑싯, 유저들이 아무리 자기가 퇴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그 엑싯 블록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엑싯을 하려면 먼저 플라즈마 체인에 있는 내 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냐면 오퍼레이터가 일정 기간 동안 부재 중이면 뭔가 태업을 하거나 뭔가 사라져 있으면 누구나 오퍼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카지노 사장이 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고객들의 이 거래 정보들을 다시 정리를 취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카지노 사장이 장부를 들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장부가 약 이전 일주일간의 장부 기록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다음 카지노 사장이 되려고 누군가가 나타나도 그전 기록을 모르니까 앞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새로운 사장이 나와도 블록을 생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면 새로운 카지노 사장이 나오기 전까지 그 기록들을 되돌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특정 시점의 기록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몰랐는지 그게 있을 그 시점이 있겠죠. 그 전까지 돌아가게 되면 누군가는 나올 거예요. 내가 새로운 카지노 사장이 돼서 거래들을 이제 취합을 하겠어라고 누군가는 나올 거예요. 네, 누군가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점까지 되돌아가면 다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안전해 보이진 않죠. 좀 느낌이 쎄한데 왜냐면 뭔가 기존의 블록 거래 정보들을 진행이 됐던 거를 다시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역시 위험하긴 합니다. 어택 팩터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블록들이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있을 때 247, 248, 249 이렇게 25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248번부터 이 unavailable 즉 기록을 숨겨버려요. 기록을 숨긴 다음에 249번에서 출금을 해요. 자기 혼자 출금을 해요. 그런 다음에 250번에서 롤백을 유도를 해요. 250번부터 자기가 부재중으로 그냥 빠져나가버리고 롤백이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쭉쭉쭉 돌아갈 겁니다. 근데 248번부터 다시 오퍼레이터가 블록을 생성을 해요. 이게 다른 애들은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247번까지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 항상 248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자기가 오퍼레이터가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249번의 블록을 생성을 해서 다시 또 출금을 해요. 그러니까 리플레이 어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탈출하는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뭐 사망 블록, 블록 하이트 오브 라스트 트랜스퍼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엑싯에 일주일의 유예 기간 정도를 두고 그다음에 기록이 사라진 블록을 기점으로 더 이상 트랜잭션 보내지 않아 안전하게 엑싯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룰을 또 추가로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 아까 앞서 봤던 이런 어택 벡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보면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플라즈마에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플라즈마 체인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항상 검증 가능해요. 심지어 이 데이터가 루트 체인에 올라가지 않고서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아까 해결해야 될 과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문제 발생이 이 두 가지겠죠. 이게 애초에 문제가 발생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예 사전에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GKP를 활용을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지노 사장이 거짓말을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자체를 숨기는 건 못해요. 네. 그거는 GKP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플라즈마 스냅 같은 그런 팀들에서도 추가적으로 뭔가 뭐 롤백한다, 뭔가 뭐 엑시스에 유예 기간을 둔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뒀던 것이죠. 그래서 한계점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GKP랑 플라즈마는 시너지가 되게 잘 맞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